나경원 후보가 2004년도 신당동에서 땅을 샀습니다. 몇 월에 샀죠? 4월 1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봉도사가 국회의원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거 3일 남겨뒀어요. 선거 3일 남겨두면요, 선거를 막상 뛰는 지역구 후보들은요, 솜털까지도 바짝 씁니다. 온몸에 긴장이 되어갖고 온몸에 있는 세포가 다 긴장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을 건 겁니다. 평생을 건 거죠. 나경원 후보 비례대표였었어요. 비례대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 당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되라고 전국을 돌면서 유세 지원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월 12일 날, 선거를 3일 앞둔 날, 신당동에 가서 건물 계약을 합니다. 남편은 뭐죠? 판사. 낮에 돌아다닐 수 있나요? 그럼 그 건물은 누가 보러 다녔죠? 약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건물을 사봐서 합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요, 그 건물을 살려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17억짜리 건물 아니에요? 꽤 큰 건물이죠. 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차떼기 정당이라고 욕을 먹고 천막 당선으로 쫓겨나서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살리냐 마느냐, 다 죽느냐 사느냐 마는 풍전등하의 위치에 있는, 당이 정말로 어려울 때 나경원 의원은 혼자 돌아다니면서 건물 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정당을 떠나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이런 정치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5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피를 말리고 다시 저 사람들이 대권 노름에 또 갈 거냐, 서울시를 지들 마음대로 난도질할 거냐, 아니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서울시로 10년 시정을 돌려놓을 것이냐 하는 이 절박한 순간에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이, 민주당 구의원이, 민주당 시의원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데 가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디 강원도쯤 놀러가서 흥청망청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도의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처럼 당원도 아니고 정말 서울시 한번 바꿔보자는 여러분 위대한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왜? 내가 서울시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런데 민주당 위원장이 선거 5일 앞두고 저기 분당 가서 건물 계약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나경원 후보는 처음 스타트부터, 시작서부터 정치관이 부재요, 철학관이 부재요, 역사관이 부재인,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얘기했잖아요. 자위대 알고 갔냐 모르고 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간 사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몰 역사관이 문제다. 이번 서울시장 되면요, 나경원 후보는요, 여기 혹시 국정원 한나라당 관계자분들 계시면요, 찍어갖고요, 제 동영상 가서 분명히 틀어주십시오. 저처럼요, 명랑 청소년이, 까불고 농담하기 좋아하는 청소년이 분노할 때는요, 당신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주진우처럼, 김어준처럼, 김용민처럼, 전봉주처럼 탁월한 천성이 가볍고 품행이 방자하여 더 이상 무거워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할 때는 당신들 각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모처럼 진지해졌더니 정치인 같네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그분의 살아온 행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내가 오늘 고등학교 졸업한 거 지울 수 있어요? 이거 역사거든요. 역사 살아온 행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순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요, 저 나중에 검증 올라가면 국민연금 연체된 거밖에 없어요. 왜? 신용불량자니까. 2,000원 갖고 40일 생활 해봤어요? 고통스러운데 요즘 특강료도 들어오고 좀 세상이 살만해졌어.
장애원 후보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뭘 가치적입니다. 정의가 뭔지 가치가 뭔지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치 보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보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 보좌관하고 제가 만났어요. 요즘 우리하고 일 같이 하잖아요. 양심선언하고 전향한 지 오래됐어요. 만나보면 보수가 뭔지도 모른대요. 그냥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보수인 줄 안대요. 서울시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유식한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들어야죠. 히틀러의 2인자, 대중 여론 조작의 달인, 대중 선동의 달인 괴베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36, 7년쯤 됩니다. 1936, 7년쯤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막 저항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고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도 치렀죠.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주위에 그래도 살짝 진보적이고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각하는 돈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서 부정을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32살밖에 안 돼갖고 40대 50대 심정은 잘 모르지만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돈이 많아서 부정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에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먹고 돈도 헤쳐먹은 놈이 더 해먹고. 내곡동 땅이요? 내곡동 땅이요? 악마기자 주진우가 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5개월 전 아니에요. 여기에 그거 그러면은 저기 봉도사님은 모르셨던 일이에요? 누구요? 저요? 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 허접한 산적두목처럼 생긴 김원준이 그랬잖아요. 5개월 전에 소매치기 하고 돈 돌려주면 무죄입니까? 그거 제가 어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김원준이 얘기할 때는 아무도 열광하지 않아. 제가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어. 김원준도 내가 평상시에 많이 교육을 시켜요.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나처럼 임팩트가 강하게 해라. 저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DNA가 틀립니다. DNA가 틀려요.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할 때고 지금 FTA 내용 완전히 다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할 때는요 시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재벌들이 미국 가서 돈 벌면요 그 돈이 복지라든지 세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내릴 줄 알았죠. 이명박 대통령이 4년 동안 정권 잡으면서 재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들이 버는 돈은 이제 우리 사회로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FTA로 전체 국민의 총 자산은 총 부의 가치는 올라갈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중산층 서민들에게 흘러내려오는 돈은 점점 더 그 셈이 말라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말하지 않은 23가지. 난 23가지가 무슨 의미 있는 줄 알았어.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우리 평균 수입이 얼마죠? 아 여기도 백수야. 저도 신불자예요. 자 여기 평균 수입이 120만원이에요. 제가 80만원이니까 합이 200만원이에요. 평균 100만원이죠? 그럼 우리 셋이 있는데 여기 빌 게이츠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평균 수입이 얼마가 돼요? 그럼 우리 평균 200억. 수입이 한 3, 400억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 둘의 삶이 나아졌나요? 아니요. 이게 경제학인가?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자, FTA 돼서 사회 전체 총 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우리 돈은 점점 더 뺏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자는 겁니다. 그게 서울시장 이번 선거 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갤탭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드는 순간에 이게 인증입니다. 무슨 인증인 줄 아세요? 내가 이 60억 인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증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증입니다. 다른 사람 글에 댓글을 달고 반응하는 것도 즐거워하지만
내가 쓴 글에 반응하고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제 주인공 정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주인공 정치가 시작이 되는 길목에 우리 박원순이라고 하는 1급소 투명한 인간을 만난 겁니다. 이거를 딴죽을 걸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굴이 투명한 사람 필요 없어요. 얼굴이 투명하고 일 잘하는 건 저 혼자는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세상이 변하고 21세기 정치가 되는 이 마당에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아 우리 좋아 이런 컨셉 좋아. 괴물 좋아해. 돈봉투 좋아해. 아 국정원 저 잡아가세요.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이 변하고 이제 정치인들도 여러분이 앉은 자리로 과감하게 모든 걸 털고 내려앉아야 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인은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용도 폐기해 버리십시오. 광대 1호 선언한 정봉주가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분 아직 집에 안 가셨네? 예, 또 관심 없다고 하실 일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토론회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쯤에서 그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의 그 시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했던 박원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쭈삣쭈삣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전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우리 서울 시민들이 좀 마시세요. 계속 마시세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마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몇 가지 그 새로운 시장에게 바라는 게 있죠. 일단 안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지의 문제, 또 복지 중에 이제 뭐 주거의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제 저는 그런 공약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을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가 하나도 낸 게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서야 비로소 쭈삣쭈삣 마치 자기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까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참 꼼꼼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원순 후보 그 갖고 계신 공약 지금은 저쪽에 온갖 그 핥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보여지질 않고 있어. 여기서 뭐 길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약집 다 봐야 되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공약 기본 정신을 좀 우리 정봉주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약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역 가서 우리 어르신들께 혹은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공약 오래 얘기하면 뼈 안 맞습니다. 공약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박원순 후보의 공약은 딱 하나입니다. 기존에 흘러오던 시정을 완전히 바꾸겠다예요. 이게 하나 가장 큰 공약입니다. 거기에 한강 르네상스가 있죠.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요. 이런 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가 얼마죠? 25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넘겨줄 때 8조였었어요. 이명박이 오세훈 넘겨줄 때 13조였습니다. 오세훈이 지금까지 12조를 늘렸어요. 자,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서울시 부채가 25조인데 한나라당이 잡기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었습니다. 1년 이자가 얼마죠? 1조죠? 1년 이자가 1조입니다. 1조면요 제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 1년 예산이 4천억이에요. 제 얘기가 맞다고 빵빠레 올리잖아요. 여러분 1조면요 1조면요 구청 2개 내지 3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언제 급격하게 늘었냐면요 2009년도에 8조가 늡니다. 2009년도면 어떤 해냐면요 오세훈 시장이 2010년도에 재선하려고 그때 공약을 쏟아부을 때예요. 근데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었대요. 나오는 토론 주자마다 그 얘기하거든요. 일자리 몇 개 만들었는지 통계는 없어요. 서울시 부채는 자기들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자기들 대권 주자 가기 위해서 다 써버린 돈입니다. 이 부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강 르네상스 깨버리면요, 이 부채가 급격하게 1년에 한 4천억에서 5천억씩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현격하게 줄여나갈 수 있어요. 아이들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다 해준 게 얼마 있었죠? 서울시에서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695억이에요. 700억이에요. 700억 내라니까 그건 안 내면서 1년간 이자를 1조를 쓰도록 이렇게 재정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가갖고요, 박원순 후보가 되면 뭐 중3까지 무상, 2014년까지 무상급식 한다, 한강 르네상스 한다, 8만 원 준다,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해요. 저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해왔는지, 저들이 서울시 돈을 지들 마음대로 어떻게 써왔는지, 25조에 1년 부채 1조만 얘기해도 한 방에 합니다. 그거 다 우리 돈이거든요. 그거만 있어도요,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급식 해줘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박원순 후보는 여러분 분명히 이번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박원순이냐 나경원이냐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박원순은 가 있다면 여러분들 진실된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실된 삶을 살지 않았어도 앞으로 진실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김어준, 주진우, 김영민 이런 얘기 못해요. 저밖에 못합니다. 저밖에. 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삶과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 앞날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약속과 대권주자로 가기 위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10년 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이 싸움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쓰자고 하는 약속하는 그러한 전쟁의 자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철학과 철학이 투쟁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표 하나 찍는 거는요,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고해성사하듯이 이번에 투표하는 것이 이번 투표의 의미입니다. 주진우가 허접하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허접하게 한 게 아니라 허접하니까 이런 멋진 얘기 했잖아요. 가슴이 있다면 분노하고 투표하라. 멋있어. 가슴이 있다면 분노하고 투표하라. 복수라고 쓰고 투표라고 읽자. 멋지지 않은 건 제 얘기입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이 나와야지 얘기해.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다 끝나요. 아니, 뭘 질문을 하려면 미리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도 뭐 순간적으로 좀 당혹스러운데요. 갑자기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네. 조금 아까 하셨던 그 말씀, 저는 이제 철학과 철학의 어떤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을 거쳤고 그런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깝깝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게 숨을 쉬기도 좀 답답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저는 철학과 철학의 문제,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거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봉주 의원님의 미래 행보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권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철회할까? 여러분들 비웃는 소리에 철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기면요, 내년 4월 11일 저 국회의원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이 내년 12월 10며칠 날 대통령 됩니다. 의미 간단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나오면요, 이제 명박산성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저는 더 바빠집니다. 주진우하고 저는 이제 근거를 다시 잡고, 한 분을 모든 사회의 테러와 협박과 공갈의 위협 속에서 보호해서 조그만 방으로 모셔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달려라 장봉조 풍지필 중인데요. 500매 썼다가 빠꾸 맞고 거기서 100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74 180매 정도로 BBK를 종결졌습니다. 근데 이제 BBK 인트로 정도 되는 거예요. BBK 종결지려면 2000매 써야 돼요. 그래서 BBK 인트로 쓰면서 참 야만의 시대에 대통령 선거를 했구나. 이렇게 명백한 근거를 두고도 BBK와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정말 야속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한 1년 남았고요. 조금 더 멋있게 마지막에 더 극적으로 해야지 짜릿하고 섹시하잖아요.